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남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 이렇게 네. 영상을 한번 찍게 됐는데요. 그리고 오늘 그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분이 계신 와이프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재산을 나눠주기 싫다,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데 양육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보면은 재산 나눠줘야 돼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재산 분할을 합니다. 재산 분할을 하는데 그게 뭐 5대5로 되지는 절대 않아요. 저희 사건 중에서 진짜 은근히 이런 거 많습니다. 그 진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도 있고, 아예 그냥 뭐 술 먹고 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일 안 하는 남편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애 키우려면은 와이프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남성들에게 좀 이렇게 대시도 받고, 그래서 만남을 가졌던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온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 집 있잖아, 이거 엠빵 하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너무나 이제 좀 당황해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혼이 되느냐라고들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첫 번째로는 이혼을 그냥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유책 배우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가 왜 나한테 이혼을 청구를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각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오히려 또 역으로 우리가 먼저 소송을 걸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걸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제적 무능력이 몇 호죠? 이게 민법 제 840조 제 6호거든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6호 사유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합니다. 이것처럼 경제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혼인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요소예요. 남편분이 돈 잘 버시죠? 네, 일정한 맞죠? 수익은 있으시죠. 일정 네. 수익 있으시죠? 네네네.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쵸. 네, 그게 굉장히 많이 편하죠. 편하고, 네. 뭐 그 금액이 막 뭐 수천만 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 이제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애 키우면 이 정도 쓰고 뭐 벌고 먹고 쓰면 그쵸.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혼인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할 때는 당연히 돈을 벌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남편이 일을 안 하고 나는 그냥 뭐 산 탈 거야, 그래서 산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난 너무 힘들다,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 남편이 전혀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재판부가 민법 제 840조의 6호, 이렇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다라고 봐가지고 이혼 사유로 보고 이혼을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혼 한번 하시고 싶다는 분들 절 찾아오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딱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럼 내 남편에게 내 재산을 나눠줘야 되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판부는 기여도를 따집니다. 남편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편 명의로 이제 집을 소유하고 있고 몇 채 있고 할 때, 여자가 이제 뭐 남편이 이제 바람 펴가지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할 때 내가 얼마를 받아올 수 있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역인 거지, 역. 오히려 이제 와이프가 돈이 많어. 와이프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네, 와이프가 저보다 저보다 훨씬 잘 벌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내 남편에게 진짜 엠빵을 해줘야 되나, 2분의 1을 해줘야 되나, 이거는 너무 고민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2분의 1은 아니고, 그 뭐 여러 가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혼인 기간, 그리고 처음에 특유 재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와이프 명의로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집까지 왔다라든지, 아니면은 와이프 부모님이 뭐 몇 억을 대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지금의 집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좀 객관적으로 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기 전에 이제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장님이 만약에 남편이 하나도 돈을 안 벌었고 뭐 육아도 안 했다라고 한다면 한 8대2 정도 이렇게 판단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는 내가 무능력했지만 내가 아기를 키웠다라는 또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재판부가 또 인정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거 남편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등하원 다 시키고 와가지고 뭐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이런 걸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가사조사관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충분히 조금 끌어낸 다음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뭐 2분의 1도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주부처럼 했다면은. 근데
대부분의 문제되는 거는 가정주부처럼 한 남편이 아니라 아예 진짜 보면은 뭐 좀 논팽이처럼 노는 남편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맨날 집에 와서 술 먹고 뭐 와이프 때리진 않지만 뭐 맨날 이제 뭐 애들도 보지도 않고 밤늦게 들어오고 돈도 안 벌고 막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재판부는 그런 경우라면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았다라고 봐가지고 그냥 제 같으면 한 8대2 이 정도로 아마 볼 것 같거든요. 뭐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이 돼야 되는 건 각오하셔야 되니까 일단 오셔가지고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돼요. 어필을 해야지 이제 좀 이길 수가 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재판부는 그냥 n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돈 줘라 라고 하니까 오셔야 됩니다. 네. 네. 아무튼 이게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 있으신 분들 좀 너무 심적으로 힘드실 텐데 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세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영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